예, 자 이제 자 요거 자 표제부의 세 가지 좀 꼭 기억해 두시고 한 필의 토지 표시하고 한 개 건물 표시하고 구분 건물 표제부에 등기할 때는 뭐와 뭐를 갖다가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냐면 한동 건물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자 분양받은 데 중 공용 부분은 등기 못하고 전유 부분을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대지권이라는 걸 갖다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권이 소유권이건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임차권이건 대지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아니냐 그것 따질 필요 없이 대지권은 전부 다 어디에다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표제부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그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요까지.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거 이제 되셨으면은 다음 하셔야 될 거 여기 이제 하나 더 갈게요. 자 이제 하나 주의사항 이제 처음에 들을 때 이제 아실 거 토지 건물이라면 이걸 등기하는 데 있어서 이 물건을 갖다 표제부에 등기하려면은 이 물건이 거래가 돼야 되는 물건이 법적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이 물건이 등기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안 되는 토지 건물이 있다면은 등기를 해주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래를 못한다라는 건물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국가 소유냐 개인 소유냐 그거 기준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국가가 지금 쓰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반 재산으로 분류를 하면은 이걸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쪽은 그런 제한이 있어요. 이 토지는 영원히 절대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이름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데 하천법이라는 거 자체는 여러분들 시험 대상은 아닌데 용어는 아셔야 돼.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토지가 하천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국가하천이라는 간판 붙어 있는데 지방하천이라는 간판 붙어 있는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보일 거예요. 물질이 흐르는데 하천에 입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 지방, 시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이렇게 간판 종류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 지방하천은 1급 하천, 2급 하천, 소하천, 준용하천 뭐 이렇게 하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자 이제 그거서부터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토지도 다 토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 단위로 지적공배 등록이 되고 등기부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까지는 절대 안 됐어. 하천은 무조건 국가 소유밖에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천은 절대 등기를 안 했었는데 하천법 전면 개정에서 하천의 사소유권을 이제 1980년 후반서부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하천도 등기할 수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할 수 있는 토지인데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토지 중 코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는 절대 등기를 못해. 코어에 해당하는 토지가 뭐냐면은 국가만이 소유해야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에게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된, 개인 소유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핵심에 해당하는 하천에 해당하는 것은 그건 국가만이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천을 여러분들이 뭐라 부르냐면 이제 들으셔야 돼. 그 용어가 공유수면화. 공유수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봤다고? 공유수면이란 법률용어가 개인 소유가 절대 인정이 안 되는 하천 부분을 하천법상의 하천 중 누구의 소유가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는 하천, 개인 소유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는 하천의 이름을 갖다 이제 뭐라 부른다? 공유수면화의 하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유수면화의 하천은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것이고 등기할 수 없다는 이제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용어 두 가지가 이제 들리셔야 되는데 하천법상의 하천 자체는 사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됨 안 됨? 됨. 그런데 그 하천법에 적용받는 하천 중 개인 소유를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코어에 해당하는 하천의 이름을 뭐라 본다? 공유 수면화의 하천은 등기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용어 구별 작업을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할 수 있는 토지지만 그 중에 공유 수면화의 토지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용어가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 가볼게요. 갑구 쪽. 자 이제 갑구 쪽에는 이 토지 건물이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면은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그럼 권리 변동이 일어나면은 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갑구에 권리
권리를 갖다가 등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권리를 갖다 등기하면은 자, 제가 법률 효과가 민법상의 법률 효과 네 글자라 그랬죠.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를 등기하는 거임, 권리 앤드 변동을 등기하는 거임. 권리, 변동을 등기하는 것이고 이쪽도 권리 등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권리 반드시 변동이라는 것을 갖다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니다. 그럼 어쨌든 갑구을구에는 권리 변동을 등기하는데 이것부터 이제 잡아나가야죠. 권리라면 어떤 권리를 갖다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는지 그걸 밑에 이제 교환 보세요. 정리해놨죠. 갑구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자 교환해. 자 첫 번째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라고 했느냐? 프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 이 프리 권능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프리 권능을 다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완전 물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프리 권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민법 211조에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한 권리를 말한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211조에.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옆에 환매권 나오죠? 환매권은 뭐냐면은 자 이제 채권법 이제 배우실 거예요. 매매 배우셨습니까? 매매. 팔고 사는 거. 앞에 매자는 팔매, 뒤에 매자는 살매. 팔고 사는 게 매매죠. 그럼 앞에 파는 건 누가 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재산 가진 사람이 팔겠지. 그 파는 사람인을 매도인. 그러면 팔게 되면 뒤에는 살매죠? 대금을 주고 사겠지 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 앞으로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겠죠. 그 대신에 뭐를 받겠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거야. 5억이든 10억이든 대금을 건네받겠죠. 그리고 자신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은 매도인이 소유권 지금 대금 받고 매수인의 10억으로 자 10억으로 자금을 매매 대금 내 땅을 팔아서 10억 자금을 확보하지만 내가 사업이 잘 돼서 10억을 다시 마련하게 된다면은 이 10억을 다시 매수인에게 되돌려주고 내가 3년 전에 땅 팔아갖고 너한테 받은 대금으로 자금 확보했던 걸 다시 도로 주고 땅 재산권을 도로 찾고자 채권 특약을 거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매 특약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자기 땅 3년 전에 팔아서 넘겨줬었잖아. 그걸 도로 돈 주고 도로 찾을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환매권은 반드시 매매계약 파트의 법조문에 다음 법조문에 환매권이라는 법률용어가 제시돼요. 그래 민법 교수님이 매매계약 파트 할 때 반드시 환매권을 다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 자 환매권은 반드시 소유권을 갖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뭐와 같이 등기돼야 되냐? 소유권 어디에다 넘겨준다 그랬지? 그럼 소유권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는 환매권은 어디에 등기되지? 갑구에 등기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등기부에 보이는 거 완전 프리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갑질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들어간다 그래. 갑질할 수 있는 권리 이름이 뭐? 소유권. 그 갑질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5년 3년 동안 지금 매수인에게 넘겨주는데 그걸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 뭐? 환매권. 그럼 당연히 소유권과 환매권은 어디에? 여기에 나온 거지. 자, 그다음에 갈게요. 다음 구분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나오죠? 자, 그거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 4개 잘 보셔야 돼요. 4개 고개 들어보시고 자 먼저 쓰는 게 좋겠다. 4개 밑에다 쓰세요. 4개 밑에다 두 글자 쓸 거야. 용익. 용익. 자 그러면 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용익권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용익권 등기는 보시면은 자 용익권은 자 프리예요, 제한된 권리야? 제한된 권리야. 그러면 당연히 자 프리 권리가 소유자라면 프리 다 보유한 권리 이름이 소유자라면 갑구에 그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면 토지 소유권의 이름이 갑구에 있다면 그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을 갖다 갖고 있다면 갑구에 갖고 있겠죠. 토지 사용 수익 처분 다 프리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완전 물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한돼 있는데 이쪽에 있는 데는 제한돼 있는데 소유자가 다 준다는 게 아니죠. 뭐 하나를 빼고 준다는 거야. 그럼 갈게요. 처분 권능은 빼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주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받는 사람은 처분권 토지에 대한 처분 권능은 빼고 받는 거죠.
그걸 제한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한된 권리. 그러면 처분 권능은 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름이 뭐? 용익권인데 그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걸 갖다가 네 가지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다음 나오는 게 자, 저당권, 권리지휘권, 채권, 담보권 3개 나오죠? 묶으셔야 돼. 자, 2글자 쓰시면 돼. 담보. 그럼 이제 그럼 큰 구조 갖고 이제 보면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용익권 몇 가지 등기 법에서 해준대요. 4개. 담보권은 몇 개를 등기를 받아준대. 3개. 저당권 이런 용어 이제 오늘서부터 쓰면 안 돼. 3개의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고 4개의 용익권을 등기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하는 개별 등기 걸쳐도 재산권 등기가 소유권 등기하러 가는 절차, 환매권 등기하러 가는 절차, 그리고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절차 해놓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하는 규정이 쭉 펼쳐나가고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절차 해놓고 저당권 등기 절차, 권리질권 등기 절차, 채권, 담보권 등기 절차로 이 배당에 떨어져서 법조문 구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배워나갈 거 그 구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은 자, 그럼 총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개인지 9개. 그럼 9개 중에 소유권하고 소유권 도로 찾는 환매권 이름이 소유권 도로 찾는 환매권이 지금 여기에라면은 나머지 7개는 어느 쪽? 얼굴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양대 2개 구조로 이제 용어가 오늘서부터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용익권에 관한 등기와 담보권. 왜 그 용어로 꼭 들리기 시작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등기법은 개별 문제로 안 나요. 시험 범위가 이따그만큼 넓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민법 10문제 풀어야 하나라는 걸 등기법에 지문 하나로 내. 정말 진짜 힘들어요. 다른 거는 한 과목에 한 주제하면 한 문제를 맞추잖아. 등기법은 다른 거 한 5문제 푸는 걸 갖다 지문 하나로 밖에 안 낸단 말이야. 그럴 때 문제도 하나 공부를 하면 나는 주제가 법전을 갖다 전체 교재를 읽어야 나는 통으로 돼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하는 게 문제 트렌드야. 그게 등기법 12문제면 10문제가 무려 통의 형태로 나요.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추는 문제로 난다. 단원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개별 권리 이름들을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지상권 등기 이렇게 나는 건 아주 오래전에 시험 트렌드 문제. 다음 전세권 등기 어쩌고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여러분들 그 전세권 하나만 해도 민법에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추는데 그래 등기법 지문 하나도 못 맞춰요. 양이 그 정도로 압축돼서 나니까. 그러면 문제도 어떻게 나느냐? 다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는 거 한 10년 전 트렌드야. 다음 전세권에 관한 등기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나는 건 10년 전 트렌드. 왜 제가 이런 용어를 자꾸 말씀드려요? 통으로 다 내 법전을. 그러면 당연히 한 문제 내고 싶으면 민법에 10문제를 압축해서 한 문제로 등기법에 내겠죠. 문제가 어떻게 똑같이 나도 나겠냐면 이런 식으로 낸다. 다음 용익권에 관한 등기로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 이렇게 내는 건 아주 10년 전 트렌드고 지상권 등기 맞아야 틀리는 건 10년 전 트렌드고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당권 등기 파트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 이건 옛날 트렌드. 왜? 담보권 그럼 똑같은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통 한 100페이지를 갖다가 한 문제로 압축해서 내야 되잖아. 다른 건 10페이지면 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건 등기법 내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로서 맞는 것은 담보권에 관한 등기로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다 문제를 낸다는 거면 통으로 큰 개략적인 주제로 내지 하나 지문을 갖다 하나 이거 단편적으로 암기하면 내는 문제 유형은 옛날 문제 유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범위가 지금 엄청 넓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낼라는 지금 출제위원들이 통으로 이따구만한 통을 하나 이따구만한 통을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 만들어서 냅니다. 용어가 이제 들려야 돼. 다시 한번 이쪽은 소유권 환매권 이쪽은 이제 뭐와 뭐를 이제 용어 들려야 돼. 용익권 등기하고 담보권 등기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용익권 등기 들어가는 게 4개, 담보권 들어가는 게 3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시면 돼. 자, 그다음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권리 변동의 모습을 등기하고 권리 변동의 모습을 등기하자. 자 이제 갑니다. 우리 지난주엔 제가 민법 말씀드렸으니까 권리 변동 이름이 몇 가지 있었더라? 3가지. 발생, 변경, 소멸. 그거는 이제 민법 교수님이 얘기할 때 민법 시험지에도 절대 그런 용어는 안 나요. 민법 시험지에는 이제 법률 용어가 4글자로 난다 그랬잖아. 득해야지. 득.
실, 변경. 득, 실, 변경. 이 용어에는 시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변동의 모습이 몇 가지인데? 득, 실, 변경. 득, 실, 변경. 세 가지죠? 자, 그런데 그건 이제 그것도 1년 내내 배웠는데 그거 다 잊으시고 이제 그런 거 실무할 때 안 써. 자, 득실 변경이 아니라 권리 변동의 모습이 지금 소유권 변동이랬잖아요. 소유권 변동의 모습 민법 얘기할 때 몇 가지래요? 득, 실, 변경. 소유권 득, 소유권 실, 소유권 변경 세 가지 형태가 있대잖아. 해볼까? 전세권 여기잖아요. 전세권 득, 전세권 변, 전세권 실, 전세권 변경 세 가지 형태가 있대잖아요. 그런 건 까맣게 이제 잊으시고 잊으면 안 되지 1차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실무할 얘기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달아드릴 얘기예요. 실무할 때는 득, 실, 변경이라는 세 개의 법률 용어가 있잖아요. 그건 중개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쓰시고 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제가 다룰 용어가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평생 부동산 하면 이제 실무에서 쓸 법률 용어입니다. 소유권의 변동의 모습은요. 득, 실, 변경 세 가지 얘기는 시험 볼 때까지만 민법 시험 볼 때까지 쓰시고 제가 다룰 얘기가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평생 부동산 하면 이제 쓸 용어가 5가지입니다. 5가지. 보세요. 변동의 모습이 소유권 변동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대요? 5가지. 첫 번째 이름이 이제 붙여야지. 이렇게 소유권 보존 이렇게 붙여 나가야지. 소유권 보존 이렇게 나가야지.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말로 해보는 게 절대 안 까먹어. 소유권 변경, 소유권 처분 제한, 소유권 말소. 5가지의 변동의 모습. 민법에는 득, 실, 변경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나중에 실무할 땐 절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이제 제가 다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나중에 실무를 갖다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처분 제한, 소유권 말소. 자, 이쪽 구조 보고 먼저 또 이쪽 하고 이제 세부 내용 들어갈게요. 소유권 외유 권리 있었잖아요. 소유권 외유 권리 뭐 있었지? 이건 대답 안 해도 돼. 크게 용익권과 담보권. 지금 이제 용어 들릴 때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은 저당권, 권리지휘권, 채권, 담보권. 그건 이제 그 용익권과 담보권에 관한 변동을 등기하는 거지 용익권 자체를 등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용익권, 담보권 변동의 모습을 갖다가 얼구에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익권, 담보권, 변동의 모습. 이 변동의 이름은 민법에 해볼까? 전세권 득, 전세권 실, 전세권 변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등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있는지 나중에 실무할 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그 변동의 모습이 득, 실, 변경이 아니라 자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말소 5가지의 변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5가지.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시작 들어가요.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의 이름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자 아무거나 대입해보. 지상권서부터 들어가 볼까?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해보는 게 좋아. 지상권 변경, 지상권 처분 제한, 지상권 말소 이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에만 대입해야 돼? 지역권에 똑같이 대입 작업해야 돼? 똑같이. 전세권에도 똑같이. 저당권 한번 해보지. 담보권 해볼까? 저당권, 담보권의 시작이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저당권 변경, 저당권 처분 제한, 저당권 말소 이렇게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일일이 이제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씩 이제 이름들을 갖다 이제 세부 목록 들어갈게.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들어갑니다. 소유권 보존이란 소유권 처음 기입하는 행위를 갖다 보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유권을 처음 뭐 하는 거? 기입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로 올리는 거래잖아. 그럼 갈게요. 자, 토지, 건물 2가지로 기입 등기 들어갈 수 있죠. 땅도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를 제가 시키는 거로 할게. 땅 해볼까? 건물 해볼까? 땅 해보자고. 그럼 땅 해봐. 자, 땅 갑니다. 땅 처음 땅이라는 건 뭐 해야 만들어지지? 오, 잘하셨어. 지적 측량. 뭐 해야?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은 누가 하지? 하여튼 뭐 하는 데가 있었대. 까먹어도 되고 수행자가 이제 해요. 수행자가 하면 그 측량 결과대로 시, 군, 구청장이 땅 표시 정해갖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땅 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다음 필지만 지적소관청이 만들어요.
필지라는 토지를 처음 창설시켰으니까 최초 소유권도 지적소관청이 정해줘요. 지적소관청이 최초 소유자 이름을 토지당에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이 땅 등기하러 와야죠. 자, 등기하러 오려면 등기는 자 등기법. 자, 땅 최초 소유자가 신청해야 등기 아니면 등기관이 알아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 아니지. 아, 민원이 들어와야 아 이거 나 땅 소유권 구청장이 나 소유자래요. 네 앞으로 땅 소유권 처음 등기해 주세요. 뭐가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등기소 등기관 입장에서는 그 땅에 종전권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종전권 소멸시키는 거야? 종전권 처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처음 새로 올리는 거잖아. 땅 처음 토지 표시 여기에 새로 올려주고 최초 토지 소유권 갑구에 소유권 처음 취득한 사실 새로 처음 올리는 기입 등기잖아요. 그걸 법률 용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뭐 보존 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맛배기 한 거예요. 그럼 건물도 한번 해보자고요. 건물은 땅은 지적 측량에 만들어진다며. 건물은 뭐 해야 만들어지지? 건축해야. 뭐 해야? 그럼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 구청에 등록하죠? 그러면 건물 표시가 건축물 대장에 만들어졌고 건물 최초 소유자 이름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갔죠? 그럼 건물주가 그 건물을 갖다 등기해야죠? 등기하려면 신청하겠죠? 건물 표시 고치는 거야? 처음 올리죠. 어디에? 표제부에. 뭐를 단위로? 한 개 건물 단위로 표시하죠? 그 건물엔 최초 소유권 취득을 누가 했어요? 건축주. 건축주의 최초 소유권 취득 사실을 갖다 여기 처음 올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 처분 제한해야 돼? 그러면 소유권 보존. 건축주의 이름을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게 소유권 보존. 그럼 결론. 땅 건물의 기입 등기 처음 등기소에 기입 등기해야 땅 건물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는데 무슨 등기에 의해서 땅 등기 기록이 건물 등기 기록이 처음 만들어지겠음? 소유권 보존 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에서? 소유권 보존. 자, 두 번째 갈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됐죠? 그럼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올라갔고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됐죠? 자,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은 프리 권리 이제 등기했잖아. 프리 권리 등기했으니까는 자신의 프리 권리 등기했으면 자신의 프리로 가진 권리를 갖다가 자기가 꼭 건물이 없어질 때 땅 없어질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 바꿔줄 수 있어. 권리 주체를 새로 바꾸러 가는 걸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전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로 생기는 거죠. 건물주가 건축해갖고 보존 등기 했잖아. 죽을 때까지 쓰다가 돌아가셨어. 뭐요? 상속받아서 규정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이 건물 팔아먹고 매매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보존 등기된 소유권자의 이름이 그 다음서부터 이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그 소유권자의 이름을 새로 바꾸러 가는 등기 이름을 갖다 무조건 이제 다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은 거래해갖고만 생겨 거래 아닌 행위로도 생길 수 있어. 거래 아닌 행위로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고 거래로 소유권. 그럼 그 차이는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오지. 거래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이전 등기까지 쳐가야 소유권이 법적으로 이전되는 효력을 민법에서 인정해 주는데 거래 아닌 사실로 이전이 되려면 등기 안 해도 이전은 돼. 그런데 프리 권리 그러면 취득했잖아. 상속인은 등기 안 해도. 프리 권리 취득했으면은 다 할 수 있다며. 근데 프리증 이제 오늘서부터 들려야 돼. 이제 사용 수익이라는 그 프리 권리 중 두 개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너 소유권 상속받아 취득했으니까. 근데 어떤 거 행사할 때는 처분 권능 행사할 때는 뭐 안 하면은 못해. 등기 안 하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도 상속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 해야 돼. 오늘서부터 이렇게 이제 실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안 하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면은 매매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 또 매매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소유권을 갖다가 10억짜리 건물이야. 매매해갖고 전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왔잖아요. 매매로 10억짜리 건물인데, 자 5억에 건물 소유권을 갖다 파는 거야. 10억짜리 건물인데 건물 소유권을 5억에 판다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건물 소유권을 갖다 파는데 10억짜리 제 건물이걸랑 매매해갖고 이전 받아왔는데 5억에 판다는 건 건물 반을 판다는 거야. 제 건물 소유권 지분을 반을 판다는 거야. 그게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이제 용어 못 알아들어요. 제 건물 반쪽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야. 10억짜리 건물을 5억에 제 건물 반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그거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건물 반이 아니라 제 소유권의 지분을 반을 여러분한테 매매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건물 반을 사가는 거야? 제 건물 다 사가는 거야? 이거 뭐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셨잖아. 좀 전에 지금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 제 건물 반 사가는 거에 제 소유권 반 사간대. 반 사.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해 놓고 대답하신 분은 그럼 여러분들이 사가는 건 제 건물 반을 사가 아니면 제 소유권 반을 지분을 가져가? 집을 반 아니면 소유권을 반? 집을 반인지 소유권을 반인지 20번 났던 문제야 그게. 여러분 시험도 영원한 건 시험 문제일 수밖에 없고. 물어보세요. 그거 안 나면 얘기가 안 돼. 올해 법무사 시험에도 어김없이 나왔고 중개사에서 매년 등장하는 얘기예요. 가장 기초 실무 용어를 아느냐 모르냐. 만약에 5억으로 사가는 게 그게 부동산을 반을 가져가는 건지 소유권을 반을 가져가는지 그거 이해하느냐는 영원한 지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 건물 10억짜리 건물 5억에 사가는 게 지 건물 반 사가는 거예요? 건물 다 사가는 거예요? 또 여쭤본다. 제가 또 여쭤본다. 제 건물 반 사갔어요? 제 건물 다 사갔어? 5억에. 다시 한번 또 제 자신이 없다. 제 10억짜리 건물을 갖다 5억에 여러분들이 사간다며 제 건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인은 다 샀어? 아니면 반만 샀어? 안 된다니까. 건물 다 샀다니까. 제가 앞으로 20번, 30번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되면 되겠지. 30번 안에 설마 그 전까지만 걸리면 돼. 설마가 아니라 진짜 건물 다 샀어요? 반 샀어요? 다 샀어요. 5억에 산 건 다 산 거야? 그러면 다 샀죠? 그런데 소유권을 다 가져가는 걸 소유권은 반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돼.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그것도 이전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지분, 박정환의 지분에서 박정환 가진 소유권 중 지분 2분의 1 홍길동 여러분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럼 건물 일부 이전 등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소유권의 그럼 나중에 엄청 많이 물어나갈 이제 실무 문제가 부동산의 일부를 갖다가 사가는 거는 안 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를 사가는 건 돼 안 돼? 돼. 그러면 이전 등기가 그럼 두 가지가 있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두 가지 이제 실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에 간다는 건 이제 지금서부터 들려야 될 게 앞으로 기한 30번 더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지금 안 들려도. 소유권 일부 이전한다는 건 건물 반을 갖다가 일부라는 단어가 대상 일부의 대상이 부동산의 반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의 반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의 반을 얘기하는 법률 용어이지 부동산의 반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할 줄 아셔야 돼. 그럼 그게 토지라면 똑같이 적용되지도 이해하셔야 돼. 제가 토지를 갖다 500제곱미터 토지를 제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500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 이게 10억짜리라면 여러분들이 5억으로 사가는 거야.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5억으로 샀다니까? 500제곱미터 제가 소유한 땅이 10억짜리 땅인데 5억으로 사가면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부동산의 일부는 절대 이전을 못해. 제가 가진 땅 500제곱미터 10억짜리면 5억을 산 건 여러분들 부동산의 반을 땅 반 산 게 절대 아니라니까. 땅을 다 산 것이고 근데 자금이 시급이 없으니까 반으로 소유권의 반을 갖다 가져간 거지. 땅을 반을 가져간 거야? 땅은 다 가져간 거야?
땅을 다 가져간 것이고 왜 그러냐면 가볼게요. 제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걸 5억으로 여러분한테 넘겼죠.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하면 지분이 2분의 1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하죠. 등기에. 그러면 지분 2분의 1 가진 사람은 500제곱미터 땅 250제곱미터만 내 땅이야. 500제곱미터 다가 내 땅이야. 한번 그걸 생각해 보기. 땅 다 내 거야. 거기서 단수 달면 안 돼. 땅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내 거지만이라는 얘기 하면 안 돼. 다 내 거야. 여러분들 땅 5억에 샀잖아. 소유권 지분 2분의 1 넘어갔잖아. 여러분들은 그 소유권 지분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으면 땅 500제곱미터 중 250제곱미터 반쪽만 내 거야. 500제곱미터 다가 내 거야. 다가 내 거예요. 다가 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민법 교수님이 가르쳐 드릴 거걸라. 왜? 지분의 효력은 그 지분만큼의 부동산 물건에 미치는 게 아니야. 지분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냐면 다 미쳐. 어디에 미쳐요? 다 미쳐. 그럼 다시 한번 그거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의 지분을 다 가져가지 아니할 때는 이제 무슨 이전 등기라고 본다? 일부 이전 등기를. 그럼 일부 이전 등기는 뭐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 자리 때문에 한 겁니다. 땅 반 가져가는 게 아니야. 일부 이전 등기한다는 것. 건물 반을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걸라. 땅 건물은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고 소유권의 지분만 10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가져간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일부 가져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거 언제 그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변동. 소유권 지분 바꾸는 걸 갖다가 변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유권 지분 바꾸는 걸 뭐? 변경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 네 번째. 소유권 처분 제한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소유권 자 만약에 변동 등기 아무거나 등기돼 소유권 그러면 제가 매매했으면 이전 등기 박정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제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가진 소유권을 갖다가 소유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 소유권 등기돼 있는 박정환이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제한하고자 한다는 거야. 박정환 소유권자 박정환 돼 있으면 그걸 소유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박정환한테 있다면 그 박정환이 소유권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행위도 권리 변동이라고 실무에서는 부르는 거라. 그 권리 변동의 처분 제한의 이름이 옆에 이제 쓰세요. 자, 첫 번째 가압류, 두 번째 가처분, 세 번째 경매. 일단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실무 나중에 본 실무하기 전까지는 중개사 합격할 때까지는 처분 제한하면 무조건 세 가지 용어가 반사적으로 들려야 돼. 나중에 실무 이거 말고도 처분 제한은 또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 처분 제한 용어 들려야 될 게 세 가지 법률 용어 나오면 이걸 처분 제한이라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구나. 가압류라는 거,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경매라고 하는 시험에 필요한 처분 시험 볼 때까지 요 세 가지 이제 나타나면 이게 처분 제한이야 이렇게 들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소유권 처분 제한 그럼 소유권 가압류 등기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뭐예요? 소유권 처분 제한이라는 권리 변동이에요. 그다음에 소유권 경매 붙이는 것도 소유권 임의 경매도 소유권 처분 제한이라는 권리 변동이고 소유권 강제 경매하는 것도 소유권 처분 제한이라는 소유권 권리 변동을 등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맨 마지막에 소유권 소멸 사실 등기하는 거 말소라는 이름. 자, 가령 이거죠. 매매 됐으면은 매수인 앞으로 이제 소유권 권리 변동 중 뭐 등기해야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제가 해갔습니다. 전 소유자는 여러분들이었고. 근데 매매 계약에 하자 사유가 생기면 매매 무효 취소라든지 그 하자 사유가 생기면 매수인 제 앞으로 이전 등기한 소유권을 갖다 여러분들이 도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해서 도로 찾아요? 소멸시켜야 등기 소멸시켜야 다시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가잖아. 그걸 말소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 변동 5가지 이제 오늘서부터 계속 이제 귀에 들리셔야 하는 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처분 제한, 소유권 말소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을구에는 그게 용의권 담보권 있죠? 용의권 담보권에 대해서 첫 번째 변동 이름이 뭐거나 설정 나오죠.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갖다 기입하는 권리 변동 이름을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기입하는 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입하는 것을 갖다 법률 용어를 뭐라 부른다? 설정. 지난주 이제 용어 모르면 이제 이거 등기 종류 이름 모르면 용어 안 들리잖아 오늘 용어들. 소유권 외의 권리를 토지 건물에 기입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설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 자, 기입에는 뭐에 의해서 기입이 된다? 설정 등기에 의해서 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
처음 등기부에 기입하고 싶어. 설정이지 뭐. 설정 등기 됐죠? 전세권 양도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러면 전세권자 이름을 갖다가 바꿔야겠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쪽이지만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이쪽에 배당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소유권 외유 권리 이전 등기는. 그 다음에 전세 이전 등기하고 나서 전세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기간 연장 합의할 수 있겠음 없겠음? 있어요. 그러면 기간 연장 합의했으면 전세 이전 등기에 그 기간 끝나는 걸 갖다가 고치러 가야 되잖아.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자, 변경해 놨으면은 자 갈게요. 전세권 처분 권능은 누구한테 있지? 토지 처분 권능 말고 전세권의 처분 권능은 전세권자한테 있잖아.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권 처분하지 못하게 그것도 막을 수가 있나? 있어. 어떤 이름으로? 세 가지 이제 들려야 된다 그랬죠. 처분자라면 가압류라는 이름, 가처분이라는 이름. 전세권도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세권도 법원에 경매 붙일 수가 있어요. 전세권 경매라는 이름으로 처분자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권 소멸이라는 물권 변동 사실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전세권 등기 소멸 사실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 말소. 그 이력 스토리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볼게요. 땅 소유권 보존 등기, 땅 소유권 등기 이쪽에 제가 등기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왔더니 여러분들이 담보를 요구해. 그럼 제가 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누구한테 있어? 저한테 있잖아. 채권자한테 이렇게 창설시켜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토지에 저당권이라는 소유권 외유 권리 처음 기입하러 가야죠. 여러분 명의로. 소유권 외유 권리 기입하는 이름을 뭐라 부른다? 설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자, 이름부터 불러야지. 무슨 권리인지. 저당권 설정. 됐죠? 자, 했다가 채권액 1억이었어요. 자, 제가 2천만 원만 더 빌려달래. 이거 금방 내놔도 이거 한 5억 이상으로는 이거 경매 떨어지걸라. 유찰 돼도 최후 유찰 돼도. 그러면 충분히 3천만 원 더 제가 2천만 원 더 빌려달라면 추가 담보물 없이 그 1억 빌려주고 땅 그 저당 설정했던 땅 담보물은 똑같이 그대로 있으면서 저한테 2천만 원 더 빌려줄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천만 원 더 빌려줬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1억 받아야 될까? 설정 등기해놨던 안에 채권에 1억 받아야 될까? 1억 2천을 받아야 될까? 1억 2천 받으려면 1억 등 채권에 저당 설정 등기한 채권에 1억을 그냥 냅둬야 될까? 고치러 가야 될까? 변경하러 가면 되지 뭐 어려운 거야? 저당권 변경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자, 저당권 변경 등기했다가 1억 2천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금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궁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 1천이라는 돈이 궁해지면은 그걸 갖다가 제3자에게 저한테 1억 2천 받을 돈인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했잖아. 근데 그때는 돈 여유자금이 있어 저한테 돈을 1억 빌려주고 2천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놨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이 궁해지면은 1억 1천이 궁해지면 저한테 받을 수 있는 1억 2천은 아직 지금 변제기가 도래 안 했죠. 그럼 지금 자금 조달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저한테 1억 2천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자한테 넘겨야 되잖아. 넘기면은 자 그냥 넘기겠어요? 제3자는 그걸 할인해서 받겠어. 얼마짜리를? 1억 진짜리. 그럼 변제기가 얼마 남아에 따라 이제 할인은 뭐 알아서 평가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막 필요하던 돈이 1억이라면 여러분들이 1억이 필요하다면 제3자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할인은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1억을 회수하면서 1억 2천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걸 제3자에 연결. 제3자는 1억 2천만 넘겨받겠어요? 저당을 같이 넘겨받겠어. 그럼 저당 명의 여러분한테 있는 걸 갖다 채권 인수한 사람 앞으로 명의 바꾸러 가는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 무슨 이전? 저당권 이전 흐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제 1억 2천 돈을 벌면 누구한테 갚으면 되는 거고 저당권 이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다 갚으면 내 땅에 담보 풀어주세요. 소멸해달라고 요구해야 되잖아. 말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다 이 공식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외유권리, 변동상 몇 가지? 설정, 이전, 변경, 처분지연, 말소. 이게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게 이제 등기할 사항이었고, 자, 이제 요거 하시면은, 자, 이제 다음. 자, 다음 주제가 뭐 하셔야 되느냐면, 자, 요거 하셔야 돼. 자, 이제 등기법 들어가기 위한 기초용어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민법 좀 가야 돼. 이제 민법 이제 그만 갈 거예요. 징그러워. 마지막 오늘. 자, 부동산 등기 효력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자, 교재 제목이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380페이지.
상단에 제목 나오지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요거 이제 시작은 자, 지난주에 했던 게 시작점입니다. 그거 모르면 이쪽 이해 못 해요. 자, 등기 효력에 따라 등기를 갖다 등기 지난주에 종류 분류할 때 등기 종류를 분류할 때 효력에 따라 등기 분류한다는 거는 표제부 등기, 갑구을구 등기 다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등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를 하냐면은 민법상의 등기니까 어디에 등기한 걸 전제로 권리인을 등기하는 데가 자 어디? 갑을구죠. 그러면 갑구을구에 권리를 갖다 등기하게 되면은 자 법률에서 자 어떤 효력을 갖다 이제 부여해 주느냐에 따라 법률상 효력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등기가 있고 인정을 안 해주는 등기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법률상 효력을 갖다 인정해 주는 등기 이름을 종국 등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고 법률상 효력을 갖다 인정 안 해주는 등기를 예비 등기 이렇게 용어 사용했고 예비 등기에 해당하는 거는 딱 하나만 있으니까 요거 하나 이름만 좀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뭐가 예비 등기요? 가 등기. 그럼 이것 빼놓고는 다 법률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먼저 이걸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에서 등기하면은 어떤 효력을 갖다 인정하는데 요 효력의 이름들을 갖다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세 개를 갖다 배웠으니까 이제 세 개는 먼저 되나 볼게요. 자, 등기하면은 요 효력 인정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인정하는 효력이 무슨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이죠. 자,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에 대해서 이제 민법 용어 자 여러분들 가셔야 될 거. 등기하면 물권 변동은 법률 효과잖아. 등기하면 물권 변동은 다 생기나 요건을 충족해야 이 효과가 생기나. 그럼 요건은 두 가지로 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들려야 돼. 두 가지가 있는데 행위라는 게 있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생기는 거에 원칙과 예외 관계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 관계 절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원칙을 뭐라 부르는 거고 행위. 원칙이 아닌 걸 법에 따로 원칙이 아닌 건 법에 따로 규정돼. 그걸 규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법 총칙은 뭐만을 규정해 놨어요? 뭐를? 민법 총칙에 규정 없어. 왜? 그게 원칙이니까는 그걸 실무에서는 거래라고 부르는 거고 토지 건물의 물권 변동은 거래로 생기는 게 원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총칙은 당연히 뭐만 규정해 놓은 거예요? 법률 행위만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은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법률 규정에 채권 변동이라는 거, 법률 규정에 친족권 변동이라는 거, 법률 규정에 상속권 변동이라는 건 총칙에 규정돼 있겠어? 총칙에 절대 규정 없겠어요. 총칙의 규정이 없고 법률 규정으로 물권 변동이라는 건 물권법 파트에 법률 규정으로 채권 변동이라는 건 채권법 파트에 법률 규정으로 친족권의 변동이라는 건 친족권 파트에 법률 규정으로 상속권의 변동이라는 건 상속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총칙은 요건을 다 규정해 놓은 거에 원칙만을 갖다 규정해 놓은 거야. 원칙. 예외는 그 예외 개별 파트에다 규정을 배당해 놓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법을 갖다 요새 물권 배우면 당연히 법률 행위를 안 배우고 그건 총칙에 배웠으니까 뭐를 배울 거야? 혼동, 취득, 시효, 소멸, 시효 이런 단어를 배울 거야. 왜? 그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사유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채권법 파트에는 당연히 법률 행위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안 배울 걸? 안 배울 걸? 아직 안 배워. 왜 안 배우느냐고? 총칙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럼 채권 파트에는 이제 채권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변동 사유만을 갖다가 이제 채권 파트에 배당해 놨다니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그런 단어들을 갖다. 근데 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긴 시험 대상 아니니까.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여기 보면 자, 이게 법률 효과지 않습니까? 물권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죠. 그럼 이게 자, 물권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원칙에 의해서 일 때만 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원칙이 뭐냐면은 이거.
두 글자 알아야지. 뭐야? 행위. 그러면 시험에서 그럼 물어볼 때 당연히 뭐 물어보겠어요? 행위 아닌 사실을 제시하고 등기 하에야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겠지. 한번 볼게. 상속으로 인한 건물에 대한 물권 변동은 등기 하에 효력이 있다. 왜? 상속은 이게 아니걸라. 등기했다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걸라.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걸라.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소유권 건물 경매받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이 물권 변동 효력이 있는 거지. 예외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없이도 인정된다는 그럼 문제가 이미 나오는 거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유를 제시해놓고 등기 하에 효력이 있다. 이 패턴의 형식으로 이제 출제원이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변별할 건 행위인지 규정인지 그 변별력을 충분히 익힘 작업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행위로 인한 경우만 등기하여 물권 변동 효력이 있는 거지. 규정으로 인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인정하는 규정이 딱 하나가 예외가 있지요. 그게 이거 해야지. 취득시효, 시효취득. 민법 245조에 정해진 규정이 뭐냐면은 소유할 의사로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라는 걸 인정해 준대.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몇 년간? 그럼 그거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야. 민법 245조 1항에 정해진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하면 이거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며. 근데 이거는 행위의 규정이에요. 규정이라면 민법 245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20년간 점유한 때 취득해야 취득의 효력이 발생해야 맞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라는 거야.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점유한 때 취득의 효력을 인정한대요. 등기까지 하여야. 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물권 변동 효력을 등기하면 인정하는 건 뭐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는 요까지가 이제 민법 얘기였고 자 이제 등기부에서 딥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그러면 언제 생겨?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물권 변동 효력은 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하에 효력이 인정된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이때야. 자, 물권 변동 효력을 언제 인정해 준대요? 접수한 때. 이게 이제 등기 실무에서는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민법은 요거 알아두시고 민법 뭐 알아서 뭐 민법 하면 알아들 거고 이제 등기에서는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게 25, 26, 27년 3타 작년 한 해 작년하고 올해만 쉬었구나. 예, 정말 중요한 얘기야. 자, 이제 요거 이해 작업. 자, 만약에 가령 건물을 갖다가 제가 자 등기대에서 소유권 등기를 갖다가 갑구에 제가 등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자, 그러면 제 건물 소유권을 갖다가 지금 2018년 11월 초에 계약했었고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11월 말경 치러갖고 이제 잘 이제 집중해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건물 매매해갖고 잔금 11월 말경에 치르고 매도인 저로부터 전 잔금을 받으면 건물 제 건물 팔았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건물 비워서 넘겨주겠고 여러분들은 넘겨받겠죠? 자, 그러면 거래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제 건물 소유권 여러분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야지. 왜 안 넘어가? 뭔 접수를 지금 왜 접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행위로 인해서 제 건물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행위 끝나면은 취득해 아니면은 절대 취득 못해. 절대 취득 못해. 뭐 해야 취득해? 등기해야 취득해. 그럼 자 시작. 등기는 자 취득하는 사람 매수인 혼자서 아니면 매도인과 같이. 왜? 등기 신청은 허위 등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산 취득하는 사람과 넘겨주는 사람이 같이 신청하래.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잔금 치르면 등기하러 갑시다 라고 요구하는 거지. 혼자는 못 가니까. 가면 100% 빠꾸 맞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매도인한테 등기하러 갑시다 요구해서 매도인은 이제 며칠 날 그럼 갈까요?
나 못 가겠으니까 내가 같이 가야 될 때 내가 내 몸이 가는 대신에 내 몸이 직접 갈 때 갖고 가야 될 서류를 내가 다 써줄게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공동 신청이죠. 그러면 그 신청을 11월 28일 날 했다는 겁니다. 거래는 11월 말일경 11월 하순경에 거래는 끝났고 잔금 치르고 집을 넘겨줬었고, 자 이제 등기 신청은 며칠 날 하기로 약속해서 11월 28일 날 하기로 약속해서 11월 28일 날 만나서 등기소에 서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등기 신청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 등기소에서 오늘 11월 28일 1월 1일서부터 1월 2일서부터 몇 번째로 요 민원인 매도인 저와 매수인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했는지 오늘 날짜인 2018년 11월 28일 13,000번 이렇게 번호를 갖다가 반드시 주도록 돼 있어요. 그걸 접수연월일 접수 번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은 바로 등기가 나겠어요. 등기하는 데는 그 기록 입력하는 데는 한 건이 들어온 게 수십 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기록 올라가는 데는 기간이 그 이후겠어. 그럼 12월 달에 연말에 등기 민원이 그 등기소에 폭주하게 되면 그게 한 달 지나서도 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그 다음 주에 한 일주일이면 금방 나오는데, 그런 이제 정상적인 경우 그 12월 4일 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게 나왔다고 가정할게. 등기가 12월 4일 날 나게 되면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끝마쳤습니다. 증명서가 나와. 옛날엔 그 증명서 이름을 등기 권리증 또는 등기 필증, 요새는 등기필 정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용어가 이제 들리시면 되겠고. 그러면 12월 4일 날 등기가 끝마쳐지게 되면 등기 났다는 증명서가 등기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여러분 등기필 정보 받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했으면 취득했어? 등기해야 취득했어? 그러면 언제가 그 등기함으로써 그 물건,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냐는 거야. 자, 계약일 11월 1일, 계약에 따른 잔금치는 거래 끝나는 11월 22일,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같이 만나갖고 집어넣은 날 11월 28일, 그 다음에 자 등기 난 날 12월 4일, 여러분들이 그거 등기필 정보 권리증 받은 날 12월 5일. 여러분들이 건물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야. 11월 28일. 예전에 우리나라 60년 동안 민법이 등기 난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 인정한다 그랬걸라. 언제서부터? 아니, 우리나라 민법이 1960년에 민법이 제정됐으니까는 지금 2018년 68년 동안 60년 동안 민법 처음 제정한 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을 인정했었어요. 그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지금 실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로 지금 법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걸 지금 개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등기 됐으면 그때서부터 물권 변동 효력을 인정하지 말고 서류 갖고 온 순서대로 서류 갖고 온 왜? 먼저 서류 갖고 왔어도 그게 집단 민원 사건일 경우는 한 3달 지나서 등기가 날 수 있어. 그럼 그때라면 먼저 서류를 냈는데 나중에 3달 지나면 그때서부터 물권 변동 효력 인정해야겠어. 그때 등기가 나게 되면은 그거 서류 집어넣은 때부터 인정해야 돼. 그래야 순서대로 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법은 절대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게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60년 동안을 갖다가 등기한 때부터 취득해, 등기한 때부터 취득해 이렇게만 인정했었어. 그게 실무로 가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걸랑. 그게 실무에 맞게 지금 그걸 갖다 개정해놓은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등기가 났으면 그 등기 과거로 거슬러 가서 서류 집어넣은 때 법률 용어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언제서부터?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 인정. 이건 꼭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서부터. 예, 되셨습니다. 잠깐 쉬세요.